네, 금요일의 첫 코너는 대장 박병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휴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신나는 마음으로 시장을 열어봤는데 갈수록 조금 우려만 더해지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매니저님의 전략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전략 바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도 후퇴입니다. 사실 전략적 후퇴 그리고 강한 후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쪽일까요? 제가 이제 그 9월 초에 들어가지고 네.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이제 7월 초부터 해가지고 8월 중순 때까지는 계속 상승으로 보다가 제가 이제 9월 달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후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대안으로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즉 우리나라 지수가 빠지면 올라가는 그 종목을 또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잠시 또 시장이 조금 이제 그 반등이 왔어요. 종합지수가 2134.70을 77을 찍고 나서 지금 소폭의 반등을 이제 주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여전히 후퇴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 연말 안에는 그 2180포인트를 깨가지고 지금 현재 2232포인트인데 1800포인트입니다. 1800포인트를 깨서 1750선까지는 조금 이제 하락의 기조가 이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렇게 하락을 한다면 또 해지 종목으로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 이제 이유는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또 사우디가 그 유가 석유를 감산해 가지고 유가가 다시 90달러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 연준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11월 2일 날 미 연준이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0.75%를 인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 국채 지금 10년물 금리가 지금 현재 요즘에 장에서 움직이는 게 3.8%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 2년물은 이미 그 4.25로 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는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네. 미국 국채 3년물이죠. 미국 국채 3개월인데 이 3개월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금리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그 미 연준에서 11월 초에 기준금리를 0.5를 하든 0.75를 하든 이제 3개월물하고 미국 그 10년물이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되면 과거에 20년 우리나라 증시 통계를 보면 역전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하게 많이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개월물이 10년물을 역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3개월물이라는 것은 3개월 만기로 돈을 내가 미국한테 빌려서 내가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물이 10년물보다 더 금리가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3개월물이 10년물을 금리가 높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에 우리나라 증시의 과거의 통계를 보면 증시가 곧바로 하락하는 경향이 크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표가 미국이 금리 인상 후에 다음의 결과까지 계속 11월 한 중순 때까지는 계속해서 후퇴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버스를 꾸준히 좀 언급을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최근 하락장에서 방어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언제 들어가는지 좀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대니님께서 네. 인버스로 hedge 좀 하다가 네. 저는 내렸다. 네. 우리 박쌤은 언제까지 하락권으로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대장님 언제까지 하락권일까요? 자, 인버스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인버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버스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지점이었어요. 9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봐보십시오. 여기서 인버스가 왜 여기서 멈출까요?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격도가 벌어졌잖아요. 주가의 이격도가 좀 많이 올랐죠. 느낌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약간 밀리는 것도 환율이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쉬어가고 있는 건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치포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직전 고점 라인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지금 3,630원 라인에서 이렇게 서서히 사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그런 분도 보시고 그다음에 미국 중간고서도 보시면서 11월 중순까지 끌고 간다면 좋은 해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휴일을 앞둔 우리 시장 좀 관망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전략도 꼼꼼하게 짚어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짚어야 할 이슈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네. 삼성전자입니다. 3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부진한 실적이랑 그리고 원인부터 좀 되짚어볼까요?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액은 2.7% 정도 올랐는데 올랐고 영업이익이 무려 그 31.73%나 감소를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원인은 그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만큼 물건도 안 팔렸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더군다나 DRAM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요인 때문에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인가? 네. 그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그 96,800원에서 최근에 그 51,600원까지 많이 빠졌어요. 특히 우리 강남 PB센터에서 65,000원대 많이 고객들한테 이게 권유를 했는데 그대로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닥이 돼가지고 여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되는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4분기 실적 결과가 내년 1월 7일 날 잠재 실적이 나와요. 이 삼성전자 항상 7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 10월 말 때 이제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올해 4분기 실적은 내년 1월 7일 날 잠재 실적이 나오고 이제 결과는 내년 1월 말 때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4분기도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1분기도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에 이제 4월 7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내년 4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조금 실없지만 저는 그래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지 네. 아닌데 이게 나빠지는 건데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 지수한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랬을 때에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가지고 내가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들은 이렇게 힘들 때 인버스를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실적은 좀 4분기에도 안 좋을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성전자 그러면은 그때쯤에는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56,000원대인데 더 빠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5만 지금 6,000원대인데 네. 저는 더 좀 암울한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바닥의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반도체 지수하고 또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지수거든요. 근데 거기도 아직 미국 증시가 지금 저점 신호가 나타나고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 아니다. 근데 그럼 언제 매수하느냐? 조금 좀 센 말입니다. 시장에 이제 좀 비바람이 불 때, 이제 시장에 막 힘들어할 때, 아직은 그래도 그런 소문 안 들리지 않습니까? 뉴스플로에. 그래서 정말로 뭐 신용에서 너무 힘들다. 제가 그런다면 신용 잔고가 지금 17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신용 잔고가 10조 정도까지 나왔을 때,
그때 삼성전자를 사면 되지 않을까 팁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그래도 아이러니하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잠깐 또 반등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뭐 네. 결국은 약보합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오늘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게 LG입니다. 네. 실적이 뭐 그렇게 잘 나온 실적은 아니고 좀 시장을 실망시킬 만한 수치라고 봤는데 네. 그 이후에 주가가 2%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좀 상승적으로 방향을 바꾼 건지 시장에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지금은 LG전자를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상승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는 같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저점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저점을 보는 거냐? 종합주가지수, 우리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지수가 진바닥을 형성할 때, 특히 시장에서 이렇게 신용잔고가, 우리나라 현재 신용잔고가 17조거든요. 10조 정도까지 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LG전자도 담을 가격은 된다. 이렇게 꿀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를 오늘 삼성과 LG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오늘장 두 종목 공략주를 또 공개하기 전에 리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해드릴게요. 삼진제약이 지금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도 안 된 기간인데 말이죠. 삼진제약 간단하게 리뷰 들어볼까요? 삼진제약도 지금 이제 그 연간 영업이 그 300억을 내는 회사예요. 근데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주주 조씨 일가하고 최씨 일가가 원래 40년 동안 계속 잘 경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지분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제약도 갑자기 삼진제약 지분을 매집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삼진제약 일대 지주 조이한 씨 일가를 지분하고 0.48%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분 경쟁의 구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봉상의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거기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월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월봉. 삼진제약을 보면 월봉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삼진제약을 보시면은 월봉 화면이 제공 안 되는군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오디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이 나오는군요. 자, 월봉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2020년 이렇게 쭉 제가 색깔을 칠해보면 거의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코스닥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풍문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대부분 바닥에서 한 3배 이상 올라갔어요. 삼진제약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거의 27개월 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런 재료가 이제 수면 위로 부상된다면 주가는 좀 더 추가적으로 탄력을 비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희망 섞인 전망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진제약 저희가 리뷰해 드렸고요. 오늘도 또 전략적인 후퇴로 시장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트를 지켜줄 병사 또 두 종목 가져오셨는데 그 첫 번째 공략주 저희가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눈여겨볼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정보통신 가져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미 8월에 공략을 해서 60% 가까운 수익을 내줬던 공략주입니다. 네. 제 공략 시점이 온 걸까요? 자, 한국정보통신은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이 종목을 이제 수익을 해가지고 60% 이상을 냈었습니다. 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제 글이 나왔으니까 8월 달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60% 이상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독과점으로 해서 국내 서비스를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그냥 군불만 떼는 수준이었죠. 네. 그런데 제가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서 한국정보통신이 사상 최고치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정보통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죠. 더군다나 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국내 금융 카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고,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5,700억이 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35억이
넘는 굉장히 불황기에도 탄탄한 기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여기 빠지면서 지난주에 어떤 또 소문이 나왔냐면 이런 소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구체화 되고 있어요. 현대카드가 11월 30일 날 애플페이를 독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현대카드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점을 다시 형성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날짜가 이제 11월 30일 날 구체화됐기 때문에 저는 이 그래프상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정보통신을 보면은 여기까지가 외봉이라고 주가에서 외봉이잖아요. 그러면 11월 30일 날 구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현대카드가 제공하니까 여기 밀렸다가 다시 쌍봉을 그리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 전략도 같이 또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현재 여기 시점에 12,800원 정도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수가 됐다면 1차 목표가는 그 13,700원 그리고 그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미 2달 전에 애플페이 수혜주로 미리 선점했었던 한국정보통신 큰 수익 내줬던 만큼 이번에도 우리의 포트를 지켜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같이 담아볼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를 위한 대장의 픽 두 번째는 고려아연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장이 불황기입니다. 불황기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를 보면 3,316에서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3,316포인트에서 최근에 2,150선까지 계속 빠지면서 지수가 거의 35% 이상을 빠졌는데 이런 것을 불황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이런 걸 불황기라는데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그런 불황김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사업 구조 때문에 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기에서는 영업 구조가 탄탄하고 또 시장 지배력이 뛰어난 회사들은 오히려 이익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회사가 2차 전지 쪽에 동막 부분에서 또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 이후에 또 2차 전지 신사업 진출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고려아연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랑 손절가도 설정을 해볼까요, 매니저님?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1차 상승을 해가지고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만 원 선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거기가 매수가 되었다면 1차 목표가는 66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3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고려아연과 한국정보통신으로 다음 주 시장을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한꺼번에 알아보셨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고엔스탑으로 다음 주 종목들의 전망과 전략까지 한꺼번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10종목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려감이 컸었던 카카오그룹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볼 거고요. 오늘 양지사가 또 한 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특징주로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와 네옴시티 관련주인 한미글로벌, 세종메디칼 등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카카오를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최근 악재가 쏟아지는 와중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좀 비관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가 많으실 텐데 카카오 일단 어떻게 봐야 될지 다음 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스탑을 하고 싶어요. 카카오는 지금 어찌 본다면 제가 미용실 잘 가는 미용실 원장님의 어머님도 카카오를 작년 여름에 사가지고 국민 주식이죠. 국민 주식이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머리 할 때마다 위험합니다 했습니다. 지금 잘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이 주식은
제가 이제 너무나 좀 비싸다. 그때 카카오가 17만 한던 시절에 작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달 동안 카카오에 대해서 매도를 말씀드렸었어요. 너무나 그 고평가돼 있었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고평가를 만들었던 그 한 축이 또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카카오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17만 3천 원에서 지금 현재 5만 원, 5만 9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월봉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번 달에도 월봉이 음봉으로 빠지고 있어요. 자, 바닥이 언제가 형성이 된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본다면은 계속 이 종목은 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스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카카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탑으로 알려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 이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뱅크도 한번 저희가 짚어볼게요. 네.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을 찍습니다. 지금 뱅크는 최근 목표 주가를 10,000원대로 잡은 첫 리포트가 나와서 시장에 네. 충격을 줬습니다. 네. 사실 뭐 매도 리포트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네.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실까요? 카카오뱅크 이 회사도 그 일단은 스탑으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포인트를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스톱! 네. 자, 그래프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건 초보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종목은 그때 여기 상장을 했을 때 여기 때 그때 따상을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거품이 너무 심한 주식이다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요 계속 저점을 낮추잖아요.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죠. 낮추고 있죠.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어디에도 지금 올라간다는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과연 고금리 시대에서 이 회사가 생존할 것인가, 금융권에서 과연 생존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더군다나 중금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신용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앞으로 회수를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의심도 들어요. 왜 그런가요? 앞으로 경기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 온기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작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위축됐을 때 그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의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18,350원인데 목표가를 10,000원으로 낮추는 부분이 거기에 어떤 고뇌가 담겨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카카오뱅크 여기서라도 저는 스탑으로 끊어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좀 금리 안정화와 수급이 개선되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카카오그룹주들 전체적으로 같은 의견이신지 카카오페이랑 카카오게임즈까지 바닥을 잡으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그 카카오그룹은 이제 어떤 형태로 거품이 많이 끼었느냐면 네. 계속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를 정점을 놔두고 신규 회사를 계속 상장을 시켰어요. 근데 알속을 들여다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 돈을 버는 뚜렷한 그 사업성이 약하죠. 이제 우리 국민 뭐 이렇게 채팅방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망을 이제 넓혀서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국내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주가가 전부 다 그 고평가란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보면 요즘에 너무나 갑질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요, 카카오 택시 때문에 야간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전에 카카오 택시만 없었을 경우에는 야간에 그래도 듬성듬성 내가 급했을 때는 택시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카카오 택시 때문에 야간에 택시가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카카오 자체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 편에 두지 않고 운영 규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용자들을 그냥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로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런 많은 그런 갑질을 하고 있는 것들이 주가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좀 궁금하셨던 부분 좀 해소되셨길 바라겠고요. 방금 LG 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소식이 나왔다고 하죠. 네.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네. 매출액도 89.9%나 급증했는데 최근에 사실 3분기 호실적을 전망하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네. 주가도 상승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 주에도 당연히 LG 엔솔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예전에 카카오 같은 냄새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네. 카카오가 그때 17만 원대 그 퍼가 70배였어요. 자기 순이익의 70배를 가치를 준 거죠. 네. 그리고 ROE 그 회사가 자기 자금을 가지고 이익을 벌 수 있는 게 10%도 안 됐어요. 그 하이닉스가 35%였었거든요. 10%도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그 정도 성장성을 주기에는 너무나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기 순이익의 100배를 넘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ROE가 유감스럽게도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회사가 매출액이 앞으로 3년 정도는 20%, 30% 성장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미 연준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갑자기 이제 풀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증권사 리포트의 그 부분들 성장성이 계속 35% 연장이 지속되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그렇게 올리게 또 더군다나 현재 지금 중국이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를 공급망을 만약에 훼손시켜 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 원자재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2차 전지의 가장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익 실현 관점으로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흑자로 돌려 세웠지만 좀 아직까지 높은 밸류를 받고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저희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이 종목으로 또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사실 미국에서 들려오는 반도체 소식이 아직까지는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SK 하이닉스는 상승으로 좀 돌려 세우는 움직임이었는데 네.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님?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다음 주에 월요일을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휴일이죠.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인가요? 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로 본다면 네. 이제 하루 텀으로 본다면 제가 고려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를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잖아요. 엘리어트 네. 파동.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상승하고 나서 하락할 때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A, B, C로 빠지게 돼요. 근데 하이닉스는 95,500원. 95,500원 라인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근데 95,500원 라인을 다시 깨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시파. 여러분들 시파라는 말 자체가 좀 듣기가 거부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파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하이닉스는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종목들을 내가 해지할 때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가지고 사면서 해지를 하면 된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경계감이 남아있는 상태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스탑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 올라와 있는데 어떤 종목 볼지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 한미글로벌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네옴시티 관련주죠. 지난달부터 매니저님이 전략적인 후퇴를 말씀하셨을 때도 네옴시티는 봐야 된다라고 항상 언급을 하셨어요. 네. 한미글로벌 고엔스탑에 올라올 때 항상 네. 고를 주셨었는데 네. 이번에도 고일까요? 네, 이번에 고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고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상 거래량이 계속 붙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그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상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한미글로벌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번 주 거래량이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많이 터졌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많이 터졌던 그 거래량을 또다시
끝까지 경신하면서 짱대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절정에 다다를 때가 10월 말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주가는 그때를 향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오늘도 그 의견으로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전략적인 후퇴 안에서 같이 갈 공략주 2가지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파헤쳐 드렸고요. 우리 매니저님 항상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 어디로 가면은 매니저님의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박병주 주식투라는 너티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경제 사상적인 측면으로 우리 접근해서 이해한다면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폐해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증시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말에 박병주 주식 투어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그 부분이 어떤 폐해를 가져다 주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 것인가. 또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분명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도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이번 그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장 박병주와 시장 전략 지금까지 짜봤고요. 박병주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